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알리시아 마르코비치는 평범한 10대 소녀였습니다. 밝고 쾌활하며 보리를 보면 참지 못했고 음악과 패션, 친구들 혹은 남자친구에 관심이 많은 그런 소녀였죠. 알리시아의 엄마와 아빠는 1981년 이혼을 한 상태로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1987년 4월 26일 일요일. 이날은 아빠와 함께하는 날이었고 아침 9시 30분 알리시아를 데리러 그가 펜실베니아 윈드바로 왔습니다. 아빠가 도착하기 전 그녀는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흰색 크롭티에 흰색 테니스와 청바지를 입고 보라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곤 엄마 앞에 서서 "어때? 나 괜찮아?" 라고 물으며 "엄마는 예쁘다, 괜찮다."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다 그녀의 양육비 얘기로 전환됩니다. 엄마는 얼마 전에 아이가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양육비를 $100에서 $200로 올려달라고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일 뒤에 법원에 갈 예정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 알리시아가 "내가 이야기를 해볼까?" 했고 엄마는 그것을 만류했습니다. 9시 30분 아빠가 데리러 왔고 알리시아는 아빠 존과 45분 거리에 있는 펜실베니아 블레어스빌로 향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엄마는 알리시아가 내일 학교를 가야 하니 일찍 보내달라 말하기 위해 이때쯤 도착했겠거니 해서 존의 집에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누구도 받지 않았죠. 자정이 넘어선 시간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빠랑 있는데 뭐 별일 있겠냐 하셨을 테죠. 한편 잠자리에 들었던 엄마 마르시에게 오전 1시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 남편 존이었죠. 그는 "알리시아가 사라졌어." 엄마는 알리시아가 사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죠. 존은 알리시아와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리시아의 성적과 남자친구 그리고 양육비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리시아는 화를 냈고 오후 3시 자신이 설거지를 할 때 알리시아가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존은 뒤따라 나가 알리시아에게 "저녁 8시까지는 집에 돌아와라!"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가 생각하길 딸이 전에 살았던 트레일러 공원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거나 시내를 가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오후 8시가 됐음에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그는 계속해서 딸을 찾아다녔다고 전했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 그녀의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아빠 존으로부터 이야기를 전달받았으며 알리시아가 가출을 했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빠와 싸우고 나가서 히치하이킹을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집 앞 도로에서라던가 주변 이웃 중 누구도 그녀를 목격한 이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가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그런 적도 없으며 길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절대 혼자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알리시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엄마는 딸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전 남편 존 말입니다. 의심을 받을 만했던 것이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알리시아를 일찍 집에 보내라 알리기 위해 존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었죠. 그에게 그것에 대해 물으니 자신은 그 시각에 분명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알리시아를 찾아다닐 때 다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리지 않은 부분 역시 이상한 일이었죠. 또 존이 분명 트레일러 공원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 파크에 사는 알리시아의 친구에 따르면 아빠 존이 찾아오거나 전화도 없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1988년 5월 5일 목요일 오전 6시 50분에 존의 차량이 불에 탄 채로 발견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차를 오전 1시에서 오전 6시 50분 사이에 집 앞 진입로에서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범죄는 어디서든 일어나니까 충분히 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 차를 목적으로 훔쳐놓고 갑자기 불을 지른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의 집은 위치상 누군가 무엇을 훔치러 오기 좋은 곳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아빠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후에 찜찜한 일이 또 생기는데 2000년 10월 알리샤의 아빠 존은 우편을 통해 알리샤가 어떤 식으로 해를 입었고 어디에 묻혀있다는 설명이 담긴 2페이지 분량의 타자기로 작성된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의 소인은 뉴햄프셔 베드퍼드로 찍혀 있었고 경찰이 직접 찾아가 거주자에게 편지에 대해 물어보니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며 알리시아라는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고 블레어스빌도 가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적힌 위치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 편지는 거짓이라고 판단합니다. 2011년 4월 26일 엄마 마르시는 딸을 찾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했지만 아빠 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알리샤의 어머니와 친구들은 이 실종 사건이 다시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 새로운 조사와 제보를 받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알리샤의 소식을 듣거나 은행 계좌 혹은 사회보장번호가 사용된 적이 없으며 정보나 단서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된 사람들의 관심에 힘입어 경찰 역시 노력하고 있기에 꼭 사건이 풀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종 3년 뒤에 가출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것이라 정정합니다. 사건 초반에 가출로 봤던 것인지 용의자로 지명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존의 집은 수색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도 않죠. 제가 검색하면서 봤던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찾지 못했거든요. 초기 수사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얻었더라면 지금에 오더라도 해결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리샤는 정말 히치하이킹을 해서 가출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받고 있으니 사건이 해결되어 알리시아도 그녀의 가족도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알리시아 코자키에비치는 현재 알리시아 프로젝트 플랫폼을 만들어 인터넷 안전 및 인식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녀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맞서 싸우고 있죠. 13살이던 알리시아는 약간 내성적이었지만 웃음이 많고 밝은 소녀였습니다. 가족들과도 친했고 화목한 가정이었으며 공부도 열심히 하며 성적도 좋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착한 딸이었죠. 2001년 새해 전야, 알리시아와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기 위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담당은 알리시아였지만 그녀는 엄마에게 배가 아프다며 대신해달라 부탁했고 방으로 올라갔죠. 준비가 끝나고 엄마는 알리시아를 부르러 방으로 향했는데 방 안에 딸은 없었습니다. 알리시아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사실 알리시아는 6개월 전부터 알게 된 온라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그가 집 앞으로 찾아와 잠깐 인사를 나누자고 해서 그를 만나러 잠깐이니까 몰래 집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세워진 차를 발견했고 그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은 38살의 남성이었죠. 알리시아는 인사를 하러 다가왔고 인사를 하러 다가온 알리시아를 그는 차로 끌어당겼고 그렇게 그녀는 사라집니다. 범인은 쉬지 않고 차로 이동했고 알리시아 본인은 옆좌석에 앉아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은 버지니아주 헤른던의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 지하실로 알리시아를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당시 생각하길 이제는 발을 차서 거부한다던가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좌절하지 않았고 그녀가 집중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견뎌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순간은 누군가가 자신을 찾으러 올 때까지 되도록 오래 버텨내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넷째 날이 됩니다. 남자가 알리샤에게 돌연 내가 너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오늘 밤 우리는 차를 타러 나갈 거야. 라고 말을 건네는데 알리샤는 오늘이 내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있을 텐데 과연 내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부모님이 나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따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도망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알리시아가 결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리시아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알리시아를 찾기 위해 경찰과 부모님, FBI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에 그녀가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다시 알리시아로 돌아와 그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을 쾅쾅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해 침대 아래로 숨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여러 발소리가 들려왔고 침대 아래 숨어있는 알리시아의 눈에 신발이 들어옵니다. 알리시아는 마음을 다잡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침대 아래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조심히 일어선 그녀의 눈에 남자의 자켓이 보였고 그곳엔 FBI라고 선명하게 찍힌 노란색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나는 살았구나. 안전하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있던 곳이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알리시아가 그 집에 들어가고 일부 생중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접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FBI가 범인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알리시아는 아빠를 만났고 그는 달려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스콧 타이리로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19년 7개월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겪었던 알리시아는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고 교육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안전에 대해 말입니다. 그렇게 알리시아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었죠. 요즘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눈에 보이곤 하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필수인 시대에 자녀의 일거수일투족 확인이 어렵고 자녀를 믿어야만 하는데 세상엔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많은지 개인적으로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큰 일을 겪은 알리시아가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앞장서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멋집니다. 그녀에게 더 많이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